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개최한 광복절 행사에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광복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많은 언론들에서 반쪽이 되었다.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가 우파, 좌파 이렇게 나뉘어서 반쪽 행사가 되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반쪽 행사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를 추진하는데 야당이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광복회는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종찬 회장,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반으로 나뉘었다. 행사가 둘로 나뉘어져서 치러졌다. 그러면 반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복회를 비롯해서 야당이 왜 정부가 추진하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를 놓고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를 임명해 달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데 여기에 야당까지 나서서 친일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하면서 이 행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는 목리를 부리고 야당은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건국절에 대해서도 다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실도 나서서 그동안 이종찬 광복회장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종찬 회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마저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서 이야기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굳이 왜 전화를 했을까? 이종찬에게. 한동훈의 실용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이 한동훈의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지 이제 3주 정도,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한 일들입니다. 민생을 강조를 하면서 이 무더위에 이 전기요금, 어려운 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 정부의 반대 또 당 내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금투세를 연기하든지 없애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이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제 없애는 방안을 확정을 짓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곧 토론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재명도 초청을 하겠다. 이재명이 여기에 이미 화답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전기세 인하하는 지원하는 부분도 민주당이 협조를 했습니다. 민생에 있어서 한동훈이 완전히 이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김경수 복권 부분입니다. 김경수 복권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였느냐. 윤 대통령이 왜 김경수 복권을 결정을 했느냐. 이 많은 논란 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읽고 있을 겁니다.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게 한동훈을 사실은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를 통틀어서 모두 열어놓고 정계 대개편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도 앞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김경수와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동훈이 겉으로 보면 이게 고립이 된 모양새입니다. 한동훈을 놓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김경수 복권, 이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이제는 여야 큰 구별 없이, 큰 차별 없이 이 전국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대개편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법치, 국민적인 상식을 한동훈이 이제는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김경수를 복권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는 법치와 상식을 포기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을 견제해야겠다라는 데서 이 굉장히 성급하게 내놓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재명에게 미치는 영향, 한동훈에게 미치는 영향,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봐서 이제는 법치와 상식은 한동훈의 브랜드가 되어버렸다. 한동훈이 독점하게 되었다. 뭐 거꾸로 해석하면 한동훈이 포위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동훈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식과 민생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살인자다, 이 권익위의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이렇게 살인자다라고 패악질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이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가장 처음 한 이야기가 이제 민심의 파도에, 민심의 바다에 우리를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민심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보자. 결국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와중에 한동훈도 예상 못했고 이재명도 예상 못했고 이 김경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복권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김경수의 복권에 따른 민주당의 어떤 타격은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경수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사법적인 처벌이 마무리되거나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의 생각대로 그렇게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변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상대로 이 정치권이 움직여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민심과는 따로 이 정치권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구도를 잡고 추진하는 것인데 이걸 추진할 현실적인 원동력, 현실적인 가능성, 또 윤 대통령 주변에 지금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이 굉장히 한동훈과 뭐 이재명까지를 모두 이제 견제하는 용으로 성급하게 던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국민의 민심을 앞세우고 국민들의 상식을 앞세운 것이 지금 좀 포위된 국면이지만 오히려 이건 한동훈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한동훈이 이제 국민들의 상식, 이 눈높이는 한동훈이 독점을 하는 이런 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앞으로 한동훈이 민심과 윤심 사이에서 이 굉장히 고개 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도 지금 3년 가까이 남아있고 또 민심을 놓치게 되면 한동훈으로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고개 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적확하지 못하다. 정확한 것은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김경수 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만큼 한동훈으로서도 윤심에 매달려야 할 이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당직자를 거의 다 바꿔서 이제 국민의힘을 뭐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김경수 복권을 결정을 하면서 한동훈으로서는 이 좀 자유로운 활동의 영역이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큰 부담감을 좀 덜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훈이 이야기하다시피 당정관계라는 것이 이 협력과 견제인데 뭐 한동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이 차별화에 많이 힘이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영역이 커졌다라는 게 한동훈으로서는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또 회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고개 비행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한동훈은 이제 분명하게 민심, 상식 쪽으로 무게를 싣고 이제 당을 운영해 나가게 되면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이 민생 부분은 거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다면 이게 이런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불투명한 이 정치 전망에 무게를 싣고 법치와 상식이라는 것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김경수를 복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역시 성급했다. 앞으로 무게중심은 주도권은 한동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 관계에서도 그렇고 당정 관계에서도 그렇다. 한동훈은 뭐 역시 자신의 말대로 이 민심의 파도에 맡기자 모든 것을, 그리고 법치와 상식입니다. 법치와 상식.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 계속 상식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경수 복권 부분은 법치입니다. 이 법치와 상식이라고 하는 이 원칙, 정치 개혁입니다.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걸 지켜나간다면 한동훈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지지율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도 10% 정도 빠졌고 한동훈의 지지율도 10% 정도 빠졌습니다. 한동훈이 빠진 이 10%는 거의 보수 우파에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달리.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수 지지층 가운데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10% 정도 빠졌습니다. 50% 후반이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로는 48%대였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빠졌는데 그게 전부 보수 지지층에서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빠진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김경수 복권,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당대표가 된 지 이제 20일, 가장 강조한 것이 상식과 민생이었습니다. 법치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동훈의 고유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가 된 것이죠.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은 당정관계에서나 여야관계에서나 한동훈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10% 빠졌는데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한동훈으로서는 민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 지지율이 받쳐줘야 한다. 한동훈이 지지율이 받쳐준다면 보수 우파에서의 또 전체 국민으로의 이 외연 확장, 이게 가능해진다면 한동훈의 법치와 상식, 이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전국 주도권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많은 부분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면서도 이 속도 조절, 수위 조절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이재명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치, 이 사법 처리, 이건 이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한동훈의 전국 주도권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지지가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